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크 상담소 이은쌤의 게스트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제가 맨날 들으니까 앞부분 이 부분이 항상 똑같아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크 상담소 1초 쉬고 이은쌤입니다. 이 정도로 제가 애청자입니다. 귀에 바뀌셨군요. 많은 사람의 귀를 제가 박아놨군요.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요. 본론 들어가서 첫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저 급합니다. 지금 질문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엄청 많아요 질문이. 자, 요 질문 되게 많이 들어온 건데요. 네. 지인이 고양이를 기른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고양이와 헤어질 날만 떡 올리면은 너무너무 불안하고 눈물이 막 흐르는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저의 아이가, 그러니까 고양이 아이가 5개월밖에 안 됐고 저는 이제 키운 지 3개월 넘은 집사, 초보 집사인데 벌써 이 질문이 저도 공감이 돼요. 사실은 뭐 처음 며칠 지나니까 바로 벌써부터 떨어질 게 이제 우려될 정도로, 예전에는 제가 상담하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게 이런 마음이구나, 이거를 이제 경험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집사로서 고양이와 이제 애착이 형성되고 유대감이 이제 깊게 형성되고 정서적 만족감 너무너무 좋죠. 연결되는 느낌, 사랑받는 느낌 너무 좋은데 사람마다 좀 달라요. 이런 경험을 누구나 하지만 정도가 항상 정도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내가 오히려 지금 나의 일상에 지장이 될 정도, 내가 뭐 직장도 못 갈 정도, 또는 학생인데 공부도 못 할 정도,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그 다음에 대인관계, 친구 다 끊게 되는 정도로 내가 너무 이게 불안하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 고양이랑 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압박감이 너무 크고 너무 불안하면 그 정도로 이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애착의 대상이 생기는 거니까 뭐 잊어버릴까봐, 다칠까봐, 아플까봐, 없을까봐 갖고 있는데 그 정도가 뭐 예를 들면 질병으로 구분해야 될 정도냐, 아니면 상담을 해야 될 정도냐, 아니면 일상생활에 별 지장 없이 그냥 정상적인 정도, 이걸로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항상 뭐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어떤 정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정도를 파악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정도를 파악할 때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냐. 일상생활은 보통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학생은 공부, 학업, 그다음에 뭐 직장인은 일하는 거,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가정을 이룬 분들은 어떤 배우자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런 관계, 가족 안에서의 관계, 그다음에 다른 사회적인 대인 관계, 이런 보통 4가지 정도로 이제 보고 그것에 지장이 좀 있고 자꾸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되고 고양이한테만 좀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저도 이런 경험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너무 커져서 이거는 나도 고민이 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나한테 자꾸 이런 얘기들을 정말 진심으로 한다, 이런 정도가 되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뭘 고민해 보셔야 되냐면은 이것도 역시 되게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의존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죠?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있죠. 그러니까 연애도 하는 거고 친구도 만나는 거고 결혼도 하는 거고. 근데 똑같이 사람은 누구나 의존감 반대되는 독립의 욕구가 있어요. 이거 완전 상반된 그렇죠. 거예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 맘대로 나 혼자 하고 싶은, 나만의 영역일 수도 있고 내 방일 수도 있고 내 공간, 내 취미. 근데 이거랑 완전 상반돼요. 그죠? 다른 사람과 같이 하려면은 나만의 욕구, 독립의 욕구, 자유의 욕구를 조금 포기해야 돼요. 재밌는 게 이게 강아지와 고양이가 반씩 섞여 있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고양이과 사람들은 독립심이 더 강한 거고 강아지과 사람들은 애착이 더 심한 거네요. 너무 이게 딱 와닿는 네. 정확해요. 네. 그래서 누구나 이 양면이 있고 이게 조금씩은 다르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균형이 너무 무너졌을 때가 문제예요.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 중에서도 특히 부모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인데 똑같아요.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랑 집사님이 고양이를 바라보는 관점, 당연히 붙어 있고 싶고 항상 안고 있고 싶고 정서적인 만족감 너무 좋은데 이것만이 나의 행복은 절대로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균형이 무너져서 나만의 영역이 훼손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 되게 딜레마를 겪어요. 내가 분명히 행복한데 외로워요. 같이 있는데 외로워요.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실 때 지금 내가 고양이를 얼마나 사랑하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지 마시고 나만의 영역이 지금 있냐 없냐, 내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 줄진 않았냐. 이게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집사라는 정체성이 있지만 집사라는 정체성은 정말 근본적인 정체성의 영역 중에서 절반밖에 안 돼요. 나의 역할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그냥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냐, 나의 취미나 뭐 나의 성향이나 나의 스타일은 뭐냐라는 그 영역이 훼손되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마음이 되게 불행해지고요. 내가 누구냐를 잃어버리면 자신을 잃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고양이라는 존재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정말 저도
계속 보고 있고 싶고 하루 종일 직장도 가기 싫고 계속 같이 있고 이러고 싶어요. 아직은 초보여서 그런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이 훼손되는 거를 그렇죠.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와 이거 되게 재밌다. 네. 나 지금 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지금 되게 심각하게. 우울증 환자가 고양이를 포함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항상 양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꼭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보통은 뭐 선생님들 유튜브 그 영상 중에서 저도 봤는데 권하는 걸 많이 하시는 입장이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쪽이에요. 외로움 해결이나 뭐 정서적인 결핍이나 우울감 해결 너무 저도 공감하고요. 정서적인 뿐만이 아니라 키우는 과정을 보통 이제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지장이 가잖아요. 그렇죠. 다 귀찮아요. 먹기도 귀찮고 그다음에 활동하기도 귀찮고 운동하기도 귀찮은데 음식을 먹어도 맛도 못 맛도 느낀다고 못 그러더라고요. 느끼고 근데 내가 사랑하는 고양이를 어쨌든 화장실에 퍼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의무가 네, 생기니까 의무가 생기는 네. 루틴이 생기는 네, 거예요. 이 루틴이 루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울증에서 악화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루틴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루틴은 헬창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군요. 사람한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내 루틴을 이어준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도움되는 게 있어요. 먹이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존감도 올라가죠. 내가 뭔가 그렇죠. 역할을 한다. 거기다 사랑받는 느낌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내가 뭔가 고양이를 키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뭔가 도움이 되는 존재. 그리고 고양이는 전적으로 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 뭔가 이 사회에서 그다음에 이 고양이한테 내 역할이 있는 그 느낌 너무 중요한 느낌이고 좋은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도움되는 건데 한편으로 바라봐야 될 거는 고양이 입장에서 고양이 입장뿐만이 아니라 사람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내가 사실은 이 균형이 조금 무너져 있는데 독립의 욕구나 자유의 욕구, 그렇죠. 그다음에 유대감의 욕구 이런 균형이 좀 무너져 있는데 고양이를 키우거나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확 무너질 수 있어요. 아 오히려. 네. 근데 순간적으로는 그게 너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5년, 10년, 15년 가다 보면은 나중에 살펴보면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고양이한테만 네, 나는 뭐 사람도 없고 뭔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사회적인 역할에 있어서도 나의 존재감이 없는 느낌이 들고 이런 식으로 위축되는 게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15년, 20년 후에 고양이가 이제 떠나면 그때는 그 상실감이 진짜 크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의 우울증이 반려동물에게 전염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우울증이 전염되는 건가요? 사람 간의 아니, 사이는요? 바이러스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전염되는 그죠?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주인의 정상적이지 못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불안감을 야기시켜서 불안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우울증이 아니고. 그래서 내 주인이 이상하다. 내 세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내 주인이 위험하고 이 상황은 현재 내 안전에 안위에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불안한 감정을 계속 심어요. 그래서 고양이도 우울증과 비슷한 숨고 안 나오고 주변 환경을 무서워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은 절대 아니지만 주인이 불안정하면 고양이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정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저희 고양이를 키우면서 병원에 가야 될까 말까를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수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집사님은 아주 그렇죠. 경증도 안 오고 네. 그게 문제고 어떤 집사님은 아주 경증도 막 잡고 와서 문제고 그런 경우 거기다 있잖아요. 수의사들도 애매한 게요. 네. 어떤 증상으로 와도 어떤 선생님은 검사를 어마어마하게 어떤 선생님이 허허 웃으면서 이거 하루 지켜보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거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요거 기준을 제가 그러니까 언제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지 기준을 만들어 주려고 사실은 이제 제 채널에 되게 이런 관련된 영상이 많아요. 어때 병원에 가라, 어떨 때 병원에 저도 가고, 봤습니다. 예. 어떨 땐 집에 있어라는 영상이 되게 많은데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 보려고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수의사들이 이제 나름대로 프로토콜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프로토콜이 병원마다 또 달라요. 너 큰 병원이냐, 작은 병에 따라서 대형 2차 병원들이야. 2차 병원에 준해서 모든 검사나 처치가 들어가는 거고 1차 동네 병원은 내가 있는 고양이 강아지가 최대한 편리하고 오래 살아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 또 프로토콜이 관점이 진행돼서 다르죠.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병원하고 그렇죠. 대학 병원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어떤 병원 가니까 여기서 어떤 분이 서로 각자 분야 크로스 체크하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 나 그거 말고 좀 전에 아까 올라갔는데 말씀 안 드렸는데 방시형 느낌 난다.
제가 닮은 걸 중에서 되게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방시혁 닮은 얘기하면은 기분이 되게 나쁜데 BTS가 뜨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방시혁 위대한 분이세요. 위대한 분이 네. 전부터 저는 방시혁 팬이었거든요. 10여 년 전부터. 요것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사람들 질문이니까 뭐 궁금한 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궁금했던데 동물을 학대하는 심리 기제에 대해서 알려달라 그랬거든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의 심리가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알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난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예전부터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 사람이군요. 네. 일반적인 범주하고 달리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그런 다른 카테고리 삶인 오시오패스, 소시오패스가 일반인 비율로 보면 아주 소수, 그러니까 1% 2%예요 보통. 아, 그렇게 근데 높진 않네요. 아주 소수인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잠깐만요. 거는 4천만에서 1%면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엄청 높으니까 사실은 기사에 나온 건 일부예요. 그 사람의 심리가 왜 그런지 궁금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왜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궁금할까. 그럴 수 있겠네. 네. 어차피 다른 카테고리에 살았는데. 근데 궁금한 이유는 거기에 뭔가 이입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 또는 쉽게 말하면 내가 당연히 집사로서 당연히 그런 학대하는 동물들에 대한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도 차이. 내가 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거기에 몰입이 돼서 내 일상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정원 선생님이 정의를 내려주시면 경각심을 가지니까 이 사람들이 덜할 것인데 그런 상관이 없는 문제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경각심을 주고 어떻게 경고를 해도 어차피 할 사람들이군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혹시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제 유튜브에 와서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는 심리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감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고양이를 키우지 않아요. 왜냐면 정서적인 교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 영상 안 보고 저희 유튜브 안 봐요. 그래서 알려드릴 수도 없고요. 공감을 못 하니까.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알려드려도 배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치료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공감을 해야 치료가 되는 건데 네, 상담 네. 치료를 하든 뭘 하든. 자기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고 죄책감이 없고 이해를 못해요. 네. 다른 카테고리 사람이니까. 기준이 아예 다른 거예요. 어. 사회적인 범주나 어떤 도덕이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보통 사람은 아예 다른 거예요. 미안한 감정 자체가 없고 왜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고 다른 사람의 말이 납득이 안 되는 거고 자기는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네네. 어차피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냥 그러면 동물학대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차피 그냥 그들만의 리그군요. 그냥 그런 사람이군요. 그냥 그런 사람. 대부분이 그들만의 리그인데 간혹 네. 우울증이 너무 심하거나 그다음에 그건 간헐적 질병에 의한 거잖아요. 네, 그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의한 거. 간헐적 포파선 장애라고 갑자기 평상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 오를 때 충동적인 행동을 막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이코패스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하고 나서 후회해요. 그리고 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너무 죄책감 느끼고. 이게 바로 차이가. 차이점이에요. 왜냐면은 공감력이 있고 죄책감 느끼기 때문에. 나 근데 지금 조금 무서웠던 게요. 1에서 2%라 그랬잖아. 오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비율이요. 네. 그러면은 만원 버스 안에 한 명은 있다는 얘기고 꽉 찬 지하철 한 칸 안에 2명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무섭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이코패스가 다 학대하는 게 아니라 음. 정말 간과되는 게 뭐냐면은 사이코패스 중에서 정말 많은 우리 주변에서 보는 분들은 사실은 사기꾼이에요. 네. 미안한 감정 없이 남한테 손해를 네. 끼치고 남한테 네. 어떤 피해를 주는 사람들. 네, 사기꾼이에요. 아. 눈 하나 그리고 말도 되게 그럼 잘하고. 사기꾼들도 사이코패스군요. 결과적으로는. 네. 요것도 제가 궁금했던 건데요. 지금 제가 평소보다 말이 빠르다고 지금 저도 사실 오늘 오면서 걱정했어요. 제가 원래 유튜브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깜짝 놀랐고 저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말이 평소보다 한 3배? 평소에 이렇게 말이 안 빠르셨군요. 왜냐면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이제 다운된 분들이 많아서 에너지감이 떨어지셨구나. 저는 그 톤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느리게 또박또박 말씀드려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 혼자 하면 이게 너무 안 맞아서 좀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저희 채널 오시면은 한 3배 정도 슬로우. 제 채널에서는요 이 시간 저녁 9시는 고양이들 우다다 시간이라 지금 고양이들이 한참 에너지감이 올라갈 시간대거든요. 야행성 동물들이라 죄송합니다. 아 그렇구나. 야행성이구나. 네, 고양이는 전부 다 야행성입니다. 그래서 한참 에너지가 올라갈 때. 그러네요. 저희 고양이도 지금 막 팔팔 뛰고 있을 거예요. 약간 질문 하나. 네. 말 끊어 죄송합니다. 저기 평소 궁금해 까먹을까 봐. 네. 울면은 정신적으로 좀 감정이 좀 정화되고 치유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 연구 너무 많고요. 목 놓아 울면은 이제 리셋돼요. 그 감정의 어떤 극이 리셋이 돼서 다시 원래 감정. 나 지금 그 말 듣고 소름 돋았어. 나 진짜 평소에 되게 궁금했는데 와 진짜군요. 그래서 그거에 보통은 저희가 힘든 일 있을 때 우는 게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나를 제대로 다시 돌리키기 위해서 자정작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울어서 스스로 치유를 하는 네, 과정이군요. 스스로 그게. 치료하는 건데 문제는 편견이 문제인 거예요. 눈물, 그러니까 남자는 울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완전 잘못된 편견.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못 울게 하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눈물이 많은 내가 이상한가 보다. 그런 식으로 되면 그게 문제예요. 그럼 제가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건 제가 많이 울어서군요 평소에. 너무 좋은 거죠. 저도 사실은 눈물이 옛날부터 많았고 근데 이제 눈물이 많은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갱년기라서 많이 우는 건 아니었고. 그리고 물론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많이 울 수도 있는데 갱년기라서 많이 울어도 우는 게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감정을 잘 살펴보면 되는 거지. 저 오징어 게임 보면서도 엄청 울었거든요. 지금 눈이 촉촉하세요. 많이 우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걱정하시면 감정을 정화시켜주고 치료해주는 거 자극이랍니다. 우셔도 됩니다. 많이 우시는 거 정상입니다. 중요한 게 운다는 거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희노애락 다 울어요. 너무 기뻐도 눈물 나고요. 그렇죠. 너무 무서워도 눈물 나고 즐거워도 눈물 나고. 캣맘이신데요. 4년 정도 애들 TNR하면서 밥을 주고 있는데 이제 애들한테 너무 애착이 너무 심하게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 하나하나 가고 애들 아픈 거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불안감도 높아지고요. 근데 너무 자기가 너무 힘들대 이런 감정 때문에. 근데도 애들 밥 주는 걸 그만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제 묶였다는 표현을 하신 게 되게 포인트예요. 네. 근데 본인도 알아요. 내가 머리로는 알아요. 항상 사람은 머리 따로 행동 따로예요. 머리, 감정, 행동이 항상 따로 움직여요. 머리, 가슴, 배, 곤충처럼.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는 지금 너무 묶여 있고 머리로는 내가 여기 너무 이렇게 집중돼 있는 거라는 거를 알지만, 그러니까 다시 당연히 플랜은 조금 하지 말아야지, 적당히 해야지가 되겠지만 감정은 아니에요. 그 앞에 딱 마주서면은 다시 돌아가요. 그냥 행동은 감정 따로예요. 머리 따라 행동은 감정을 따라서 가요. 머리의 계획대로 따라가지 않고.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중뇌를 따라가는 거군요. 네, 사람도 신피지를 따라가지 않군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수의사 보니까 되게 재밌는데, 보통은 사람은 동물하고 다르다. 대뇌가 크고 네. 되게 조절을 잘한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성적이다. 네, 이성적이다. 근데 그거는 너무 편견이에요. 그리고 정신과에서는 아. 사실은 중뇌를 다뤄요. 우리는 해마와 우리는 동물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렇군요. 저희는 짐승입니다. 아, 이게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자기의 기준을 높여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당연히 머리로 생각해도 계획 오늘 내일 계획 쫙쫙 짜도 감정이 내일 귀찮아지면 안 하는 게 사람이고, 근데 그거를 너무 비하하는 게 문제예요. 차라리 내가 지금 이 감정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내일은 좀 더 감정을 편하게 해서 조금씩 해볼까, 이렇게 하면 점점 되는데 감정 따라가는 게 정상이군요. 정상이에요. 거기서 좌절하는 게 문제예요. 아. 오히려 좌절하면 계속 감정 따라가고요. 거기서 계속 좌절감을 잘 다루고 그럴 수 있어 스스로 보듬으면 오히려 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돼요. 편하게 지금 정리를 하면은요, 감정 따라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행동이고, 이 감정을 따라 행동을 안 하려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그 괴리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긴다는 거네요. 네, 그 괴리 때문에 감정이 더 쌓였다가 폭발해요. 네, 감정을 잘 보듬어주면 감정이 사실은 감정은 문제. 감정은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은 정말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군요. 네, 감정의 동물이에요. 결국. 사람은 답정너예요. 아무리 질문하고 조언 구해도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럼 냉철하게 여기 따라만 행동하는 사람이 우리 비정상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사람들이 겉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뒤에서 뒤에서 더 상처받나요? 감정대로 더 확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되게 훌륭한 것 같은 분들이 뒤에서 콩깍지 까다가 걸리죠. 그럼 호박씨 까다가. 밖에서 이거대로 막 냉철하게 판단해 집에 가서 애들 사람 패고 막 이러는 게 다 그런 그 괴리감 때문에. 그 괴리감을 해결하려고 네. 집에서는 막 하는 거군요. 네, 그게. 그게 되게 중요한 프로세스가 있어요. 진짜 이중인격이 그게 이중인격이에요. 왜 그렇잖아요. 왜 술만 되면 개가 되는 게 아니고 원래 개였던 사람이 평소에 멀쩡한 척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왜? 술 먹으면 본심이 나오는 거고. 주옥 같은 비유네요. 네. 술 먹으면 개 되는 거 술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원래 그냥 그 사람이 개였던 거예요. 그냥 술이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게 해주는 거죠. 근데 수 선생님이 걔를 비하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 사람들은? 사람은 감정 따라 행동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밥을 주고 여러분이 안쓰러워하는 마음은 사실 정상적인 감정이고 그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게 맞다는 거군요. 그리고 내가 불안할 수 있어. 내가 불안한 이유가 있어. 이런 식으로 보듬으면서 접근을 해야지 감정이 다스려져요. 여러분 100만 가지 이유 되지 마시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십시오. 질르십시오. 감정이 향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야죠. 치킨 시키세요 그냥. 여러분 뭐 캣타워도 100만 원짜리 사시고. 여기가 시키는 대로 행하시면 행복해집니다. 네, 제가 지금 캣타워 사고 싶은데 저희 아내가 머리로 자꾸 눌러가지고 지금 안에 쌓여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 아내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지르십시오 여러분. 여기가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약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많은 분들을 너무 접하면서 참 그게 참 딜레마. 저도 많이 봐요. 사실 약 조금 쓰면 너무 좋아지는데 네. 사실은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네. 사실 동물의 약이 동물 실험에서 사람 약으로 된 거라서 그렇죠. 안전한 건데. 저는 평소에 전 약쟁이 수의사라 약 쓰는 거밖에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예 그냥 왜냐면은 보조제를 쓰려면은 한 달을 엄청나게 써대도 효과를 볼까 말까 하는데 약은 쓰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이들도 뭐 ADHD 약 쓰면 바로 좋아져서 공부 진짜 잘하게 되는데 그리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자존감도 팍팍 올라가는데 그거를 약을 어떻게 안 쓸까 다른 치료 막 돌아도 몇 년을 해서 결국엔 다시 약으로 돌아오는 분들 많아요. 저 그것 때문에 침 맞으러 다니는 분 봤는데 효과 있나요? 코멘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제가 잘못 코멘트했다가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질문 이제 사람이 아파도 윤쌤한테 가야 한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사람은 진단도 상담도 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은 빨간 약도 안 드립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강아지한테 물린 사람이 병원에 오는 경우 있어. 지나가다가 아니면 강아지가 물려서 오는데 말리다가 사람도 다쳐서 오잖아요. 같이. 그래서 와가지고 이것 좀 같이 봐달라 그러면 사람은 빨간 약도 안 발라줍니다. 바로 병원 데리고 보라고. 저희 아내가 네. 제 고양이가 이제 5개월이고 네.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여서 중성화 수술해야 돼서 이제 고민인데 네. 예약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같이 하라고 이만큼. 아니 가능합니까? 중성화 수술이라는 게 짬매는 걸 말하는 네, 거 아예 그쵸. 그냥 네, 캐스트레이션을 네, 말하시는 네, 건가요? 짬매는 짬매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캐스트, 네. 사람 병원 가시면 요즘에 그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 레이저 시술 뭐 이런 거 많더라고요. 네, 무통 시술 많더라고요. 네, 네. 1, 2주 된 애기 고양이를 구조해서 왔는데 지금은 이제 한 달이 넘어서 이제 산생명을 만들어 놨더니 잠만 잘라 그러면은 사람의 입술을 쪽쪽쪽 빨면서 잠을 잔다. 이건 사람도 비슷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예. 이행 대상으로 이행 대상으로 엄마 맞아요. 젖을 네. 빨거나 근데 엄마 뭐 머리를 하거나 근데 엄마가 너무 아파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문제죠. 요건 뭐냐면 일단 애기 고양이들은요 엄마 젖을 보통 언제까지 빠냐면은요 처음 한 달은 무조건 빨고요 그 다음에 3달까지 조금씩 계속 빨아요. 그래가지고 입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엄마 젖을 떼면은요 어떤 입으로 하는 강박증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이런 경우 컴포팅 비헤이버라 그래요. 자기가 좀 편해지려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애기 고양이는 엄마 젖을 빨 때 어렸을 때 기억이 편했기 때문에 자기가 무언가 빨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빨아봤겠죠. 이불도 빨아보고 귓불도 빨아보고 손가락도 빨아봤는데 집사의 입술을 빨 때가 자기 마음이 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때 컴포팅 비헤이버로 잠이 들 때까지 집사의 입술을 빠는 습관이 생긴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항상 드리는 처방이 공갈 젖꼭지를 물려주라 그래요. 똑같네요? 똑같아요. 근데 역시 사람은 동물이네요. 더 소름 돋는 얘기 해주면요. 공갈 젖꼭지, 고양이용 공갈 젖꼭지가 모양이 되게 다양한 거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한두 가지밖에 없는데 미국의 아마존 사이트 들어가면요. 그것도 사람이랑 똑같네요. PD 니플로 검색하면 진짜 많이 뜨거든요. 사람도 공갈적 꼴찌가 한국에서는 되게 그런데 네. 미국에는 엄청 다양하고 나중에까지 쓸 수 있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 그 고양이가 편하게 생각하는 젖꼭지 모양이 그쵸. 다 다르대요. 다 달라요. 네, 다 사람도 다르고 마찬가지예요. 아마 엄마의 어렸을 때 기억에 남은 엄마의 젖꼭지 모양을 다 기억한다는 다르니까. 것 같아요. 그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보통 매직 키드 니플인가 그게 최고로 인기가 많다 그러다 미국에서. 그래서 음. 키드 니플을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종류별로 다 주문한 다음에 뭐를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물려주시면 조금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보통 집에 엄마가 있다 그러면 저는 3개월까지 젖을 계속 물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입으로 하는 대부분의 강박증이 다 해소가 돼. 커서도 사람도 나쁜 버릇이 없어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물려도 오히려 그게 해결되는데 문제가 옆집 할머니예요.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직은 공갈적 꼭지를 물고 이러면은 이제 엄마가 그것 때문에 옆집 할머니가 항상 제일 문제죠. 빨리 어른스럽게 만들려고. 고양이도 옆집 할머니가 문제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고양이는 밖에 안 나오니까. 젖을 빨리 떼는 게 절대로 좋은 건 아니라는 거.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런 게 좀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요. 벌써 끝낼 때가 다 됐네요. 질문 하나 받고 아니 우리끼리 잡다가 끝낼까요 이제?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은 걸 오늘 할 수 없어요. 네 오늘 너무 많이 했네요. 다음번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오늘 너무 재밌겠어요 저도 너무 지금요. 재밌었어요. 그다음에 네. 너무 개인적으로 공부가 지금 많이 됐어요. 저는 지금 막 소름 돋는 제가 평소에 막 이거 아니었을까 봤던 거 너무 많이 해결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저 선생님이 너무- 해결되셨으면 여기 네. 보시는 분들도 뭔가 도움이 되셨을 개인적으로.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번에 할 때는 제가 선생님 채널에 가서 한번 이걸 한번 해볼까요 한번요? 네네네. 네, 선생님 채널에 제가 방문해가지고 네. 선생님 채널에서 그때 한 번 더 역시 사람은 동물이라는 걸 확인시켜드리면 근데 저희 의외로 구독자분들한테도 제가 할 말이 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린애만 고양이랑 비슷할 줄 알았더니 어른하고 고양이가 비슷한 게 너무 많네요 지금. 펜로스라 그러죠. 이게 정신과 선생님하고 전에 상담할 때 깜짝 놀란 게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상담하고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죠. 네. 자기 자식과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정신과 선생님들이 자기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랑 상담할 게 거의 없으세요. 이게 드문 경우잖아요. 아주 드문 경우. 평생에 한 번 있을까 그쵸. 말까 드문 경우인데 그 자기 책을 찾아보니까 그거랑 똑같대요. 펜로스가. 그래서
그거 듣고 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통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뭐 자기 아이가 죽은 부모를 일컫는 용어가 없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반려동물을 잃은 그 집사님을 일컬은 용어가 사실 없는 거랑 똑같아. 그만큼 힘든 건데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옆에서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게 그렇죠. 진짜 상처가 공감 되는 능력 거예요.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상처가 네, 된다. 네, 그리고 네. 뭐 사회적으로 많이 울만한데 이거 울만한데. 그것도 너무 크죠. 네. 그러니까 뭐 팬로서 얘기 오늘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고 어차피 사람은 감정 따라가는 거여서 슬프면 슬픈 거예요. 그거를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그거를 주변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야지 감정의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지. 이러면 안 돼, 슬퍼하면 안 돼. 이러면은 점점 압축됐다가 오래 가고 빵 터져요. 주변에 자꾸 이제 강아지가 죽으니까 자기가 이제 위로하고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죽은 강아지. 애견업 종사자니까 이분도요. 근데 너무 힘들대요. 너무 자기도.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거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상대편이 너무 힘들어하고 슬퍼하니까 그걸 위로해주다 보면은 자기도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자기가 이렇게 힘든 마음을 안고 해서 이렇게 식으로 상담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자기는 그것도 궁금하고 방법도 모르겠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위로의 방법을 자기는 모르겠대요. 근데 제 생각에는 수의사 선생님들이 이 경험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엄청 힘들었어요. 그쵸. 저는 옛날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는 병원 그만두신 분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선생님 예전에 그 수의사 우울증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좀 묻어지고 좀 나이가 중요하군요. 그거보다도 뭐라 그럴까 이제 좀 가슴에 왠지 자꾸 크루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같이 공감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하나씩 없어지면서 조금 좀 뭐랄까 좀 블루프루프 가신다 그러나 이제 좀 그 감정에 같이 엮여서 막 빨려 들어가서 그 감정 속에서 같이 허우적거리는 느낌이 좀 많이 덜해졌어요. 나이가 드니까는요. 그 지금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신과 의사가 사실은 그 역할을 계속하는 게 직업인데 그쵸.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그러면 너무 거기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냐 우울증 힘든 얘기 들으면 그 같이 힘들어지거나 뭐 스트레스 같이 힘들어지거나 그러지 않냐 하는데 사실 안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상담하거나 정신과 의사 가장 중요한 그 포지션이 뭐냐면은 너무 밀착돼 있어도 안 돼요. 그게 내가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너무 떨어져 있어도 안 돼요. 그분이 내가 공감하는 걸 못 느끼니까. 중간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꾸준히 상담할 수 있어요. 삼자 입장에서. 네,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고 하지만 공감은 해주되 내가 거기에 너무 힘들어지진 않은 그 중간 감정에 넘어가지 않게. 중간 포지션을 하는 게 계속 훈련되고 연습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가 않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거나 또 수의사 선생님들도 그 중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우리는 훈련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감정에 그렇게 한번 말리면은 이게 휴학 기간을 갖고 쉬면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충분히 쉬기 이전에 그런 감정에 또 휘말릴 일이 생기고 계속 쉬기 전에 오잖아요. 생기고 그쵸. 하다 보니까 이걸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수의사 선생님들이. 그쵸. 그래가지고 뭐 술 마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 영상 봤어요. 예, 뭐 술을 못 마셔서 힘드시다고. 상담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여행 다니는 병원문 네. 닫으시는 네. 분도 계시고 많은데 그게 휴학 기간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요령이 좀 생긴 거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말씀하신 그 거리를 잡는 법이 이제 그쵸. 제가 이제 나이를 들면서 이제 그쵸. 생긴 거죠. 이제 내공이 그래가지고 쌓이신 거죠. 예, 이제 좀 편해졌는데 이걸 제가 이제 훈련으로 받은 건 아니니까 저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느껴진 건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아마 힘들어하셔서 언제 날 잡아서 수의사님들하고 세미나 한번 계획이 있으신가 이런 네. 관련해 가지고 그러네요. 네, 되게 한번 제가 좋네요. 수의사님 모아보려고 네, 네, 네. 그래서 세미나를 한번 같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동그랗게 그러니까 이 세미나는 전부 다 일렬로 앉는 게 동그랗게 앉아가 선생님하고 동등하게 워크샵처럼 네. 해가지고 같이 요 문제에서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는 시간 너무 한번 중요할 것 같아요.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제 주변에 선생님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젊은 선생님들 많으셔가지고 저도 너무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같이 해봤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뭐 할 얘기가 너무 오늘 되게 많은 얘기를 짧은 시간 동안에 했어요. 되게 말 빠르게 하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제가 말이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되게 귀한 분 모셔서 하나라도 더 뽑아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서 진짜 제가 너무 공부하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사실 저 너무 많은 공부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막 줄 쳐가고 지금요 막 여기 막 글씨 쓴 거 보이세요? 막 저 엄청나게 했어요. 저 지금 시청자분들이 다 느끼시네요. 윤 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번 라이브. 저 여러분 핑계로 귀한 분 모셔가지고요. 저 진짜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공부 많이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